충격적인 진실. 2025년 대량 해고 사태가 1998년 IMF 위기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최근 주변에서 묘한 기류를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둡니다.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도, 문책성 해고도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채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단어 뒤에는 한국 경제를 휩쓸고 있는 차가운 칼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감원 규모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을 전율케 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98년에는 돈이 없어서 사람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업들은 더 우월한 새로운 직원을 찾았기에 사람을 내보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병가도 없으며 한 달 유지비가 고작 3만 원, 즉 55만 동 수준인 직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고 칼바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대기업들은 이토록 무섭게 칼을 빼들었는지, 그리고 과연 내일 우리의 자리는 안전할지 말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4년 초 철밥통이라 불리던 은행권에서 거대한 엑소더스가 일어났습니다. KB국민은행 647명, 신한 541명, 우리 429명, 하나 263명, 이 4대 시중은행에서만 1,880명이 떠났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4년 초 철밥통이라 불리던 은행권에서 거대한 엑소더스가 일어났습니다. KB국민은행 647명, 신한 541명, 우리 429명, 하나 263명, 이 4대 시중은행에서만 1,880명이 떠났습니다.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진정되기는커녕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통신공룡 KT는 본사 직원 2,800명을 대상으로 기록적인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사적으로 감원을 확대했고, 에너지업계 안정성의 상징이었던 SK온조차 배터리 사업 부진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IT업계의 거인 NC소프트도 지난 몇 년간 수천 명의 인력을 조용히 줄여왔습니다. 해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채용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500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22년 1만 명대에서 2024년 6천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42.5%가 줄어든 겁니다. 기업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IMF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지나가겠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그 어떤 위기보다 잔혹한 4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연령입니다. IMF 때는 주로 50대 이상이 타겟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살생부는 40대 초반, 심지어 30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40세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일부 IT 기업은 35세까지 그 기준을 낮췄습니다. 업무 능력이 정점에 달하고 가족 부양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시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위로금입니다. 과거엔 3년에서 5년치 연봉을 챙겨줬지만 이젠 2년, 심하면 1년치에 불과합니다. 셋째, 재취업의 기회입니다. IMF는 일시적 충격이었기에 경제 회복 후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40대의 대기업을 나오면 비슷한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갖춘 직장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본질이 다릅니다.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입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1.5%로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돕니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몫을 나누는 싸움만 치열해진 겁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업 보고서들은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비용과 AI의 부상입니다. CEO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성실한 사무직 직원 1명을 유지하는데 연봉, 보험, 복리후생을 포함해 연간 8에서 9천만 원이 듭니다. 반면 챗GPT 플러스 같은 고급 AI 툴은 월 3만 원, 연간 40만 원도 안 듭니다. AI가 사람보다 250배 저렴한 겁니다. 저렴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AI를 활용하는 직원 1명의 생산성은 일반 직원 3에서 5명 몫을 해냅니다.
2025년 10월 한국은행 보고서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1000개가 사라졌는데 그중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이었습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 관문이었던 정형화된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될까요? 은행 창구 직원들은 지점이 폐쇄되고 모바일 뱅킹과 AI 챗봇이 업무를 대체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의 콜센터 직원들은 이미 AI가 1차 상담의 70에서 9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도 위험합니다. 보고서 취합이나 일정 조율 같은 업무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일부 기업은 팀장급 자리를 30%나 줄였습니다. 회계 및 재무 분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시간이 걸리던 영수증 처리와 결산 보고서 작성을 AI는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체노동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2026년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피지컬 AI가 상용화되면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집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200만 개가 대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장 노동자, 물류직원, 건설인부, 심지어 요양보호사까지 지치지 않는 기계와의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AI가 강력하지만 전능하진 않습니다. 기계가 당분간 대체하기 힘든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 파괴적 혁신을 만드는 창의적 인재. 둘, 복잡한 인간관계와 신뢰가 핵심인 B2B 협상가. 셋, 고도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그리고 넷, 가장 중요한 것, 바로 AI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줄 아는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생리에 대한 잔인한 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유출된 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45세 직원을 해고하고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8억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주의 압박 속에 기업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퇴직을 종용합니다. 이름은 희망퇴직이지만 실상은 가혹한 인사고과나 지금 나가지 않으면 위로금이 줄어든다는 무언의 협박입니다. 주 타겟은 고임금을 받는 15에서 20년 차, 45세 전후의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안타깝게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보다는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입니다. 사회적 파장은 비참합니다. 46세 전직 은행원 김모 씨는 재취업의 실패에 카페를 차렸지만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순수익은 직장인 시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43세 전직 IT 엔지니어는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로 보험도 끊기고 가정 불화까지 겪고 있습니다. 나이 장벽, 대기업 내부 프로세스에만 최적화된 기술,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문화적 괴리. 결국 가장의 지위를 잃고 자녀 교육비까지 줄이며 가정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 남아있는 우리 혹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올라타야 합니다. 당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생산성을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월급의 20%는 무조건 저축하고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월급 외에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필수입니다. 셋째, 회사가 아닌 시장이 인정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20대와 30대라면 AI와 데이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언어입니다. 30대와 40대라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거나 확실한 퇴로를 준비하십시오. 40대 이상이라면 고위험 창업을 피하고 노후 자산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노동법 개정,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유럽에서 논의 중인 로봇세나 디지털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지원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쓰나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진보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헛수고였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탈지, 어떻게 준비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I 기술을 익히고 재정적 안전벨트를 매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책상 위에 희망퇴직 신청서가 놓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저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다음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관한 유익한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세요.